네,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심할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기 어렵고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방치하다 보면 심각한 고질병으로 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강남 베드로병원의 송준엽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어깨 쪽 관절 통증, 그리고 어깨가 결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깨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지만 이제 네.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5가지 질환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 쉽게 오십견이 있겠죠. 이 의학적으로는 동결견이라고 같은 뜻으로 부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가장 강조해서 여기서 나와서 드리고 싶은 이제 질병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질병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요? 예, 어깨 힘줄 파열인데 증상이 아. 오십견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오십견으로 많이 잘못 오해를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드물지 않게 석회성 건염 아니면 근막 동통 증후군 그리고 목 디스크일 경우에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어깨 통증의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치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아, 오십견이 왔나 보다 이런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예.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가요? 이게 이제 쉬운 전후에 어깨를 다친 적도 없는데 내가 어깨가 불편하다 이런 서서히 음. 시간이 지나면서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점점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어지고 음. 세수를 한다거나 식사할 때 숟가락질 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함을 겪고 네. 이래서 몇 개월이 지나도 낫질 않으시니까 이제 음.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십견입니다. 이런 경우를 듣는 게 대표적인 경우 같습니다. 네, 오십견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정상적으로 어깨 관절에는 이제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주머니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유착이 되어지고 둘러붙고 오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 쉽게 비유를 하자면 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옷 사이즈를 100을 입어야 되는데 네. 90인 사이즈 작은 옷을 입으면 이 팔을 돌리기가 이제 불편하겠죠. 불편하죠. 움직이기가 이제 그런 힘드니까요. 식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라고요? 예, 네. 오십견이라고는 너무 좀 싸잡아서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부르나요? 정확하게는 이제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동결견이나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낭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 이런 표현을 음. 씁니다. 좀 어렵네요. 예. 저희는 오십견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작은 옷을 입어서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십견은 글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나요? 왜 생길까요? 예,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도 오십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특징적으로 오십견을 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어라는 의사가 얘기하는 오십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오십견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 경관절,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완전히 팔을 들어 올리고 뒤로 젖히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볍게 어느 정도만 쓸 때는 오히려 통증을 심하게 느끼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준비해온 만져서 화면을 넘겨주시면 예, 됩니다. 네. 만져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방사선 검사를 해봤을 때도 특별히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피 검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음. 뚜렷한 원인이 없으면서 나중에는 하지만 저절로 회복은 되어지고 통증은 감소하면서 낫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음. 꼭 쉬운 애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40에서 환갑 넘어서까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50견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도 50견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주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을 들어보면 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팔을 뒤로 젖힐 때가 힘들다, 아프다, 이런 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차 뒤편에 있는 뭐를 집으려고 어깨를 뒤로 돌렸을 때, 이게 어렵고 통증이 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점점 진행을 하면 일상생활 같은 이제 식사나 뭐 선반 위에 있는 무엇을 꺼내야 되려고 팔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아, 불편을 겪게 되고요. 글쎄요, 그러면 머리 감고 이런 것도 힘들겠어요. 그럼요. 예, 머리 네. 감을 때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네. 또 이게 더 진행을 하면 밤에 잘 때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모로 돌아눕기가 힘들어서 자다가 움직이다가 이 뒤척이다 통증 때문에 잠을 깨고 수면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진행을 하면서 힘들어지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또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오십견을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음.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근데 그래요? 단지 이 적게는 한 6개월, 길면 3, 4년까지도 고생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거보다는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 오십견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괜찮아지면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까요? 어. 한 2, 3주 정도까지 어깨가 아프다고 바로 그 다음날 병원을 급하게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 2, 네. 3주 정도 지나도 좋아지는 기미가 없을 때는 음.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어깨가 아픈 원인이 꼭 쉬운 전후에 오십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른 병과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음.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방치할 경우에는 뭐 잠도 못 이루고 일상생활도 부족하다고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적극적인 치료 방법, 운동 방법 같은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이제 오십견이라고 정확히 진단이 내려지면 가장 중요한 치료 한 가지만 뽑으라면 바로 이제 관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었기 때문에 네. 이 굳은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 음,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죠? 환자분을 예로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이 와 있는데요. 아, 한 만세를 해보시라고 하면 오른팔은 저렇게 이제 들어 올리시지를 확연히 못하십니다. 차이가 있네요. 예, 이런 예. 경우에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네. 벽을 마주보고 서서 벽에다가 손바닥을 댑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몸을 앞으로 밀착시키면서 들어 올리면 점점 높은 곳까지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아, 위로 올리는 거상 운동의 가장 좋은 스트레칭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어깨가 굳는 게 꼭 드는 것만 굳는 건 아니고요. 바깥쪽으로 돌려보라고 할 때도 지금 왼팔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만 오른팔은 네. 돌리시질 못합니다. 이런 경우 외회전의 스트레칭 운동은 이 길다란 막대나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골프채를 썼는데요. 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잡고서 정상적인 반대편 팔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음. 외회전 스트레칭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셨는데 운동만으로 좀 효과가 있나요? 예,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뒤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뒤로 돌리기가 힘든 거는 이것도 네. 운동 방법은 쉽습니다. 어. 지금 오른팔은 이렇게 열중시어 자세를 할 때 엉덩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때 네. 이제 타월 같은 것을 사용해서 아. 위로 끌어올리는 운동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네. 환자분들께 이렇게 오십견이니까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셔라 음. 말씀드리기는 쉽지만 음. 환자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이제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꺾으려고 하면 쉽게 네. 말해서 아프니까 그렇죠. 겁이 나서 스트레칭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흉내밖에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꾸준히 5분 이상 하시면서 어느 정도 관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아프다 싶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 스트레칭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깨 통증의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죠. 네. 네, 저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예, 예. 예. 어깨 통증이 있어서 그 동네 정형외과 이렇게 가봤는데 예, 그냥 뭐 오십견이라 그러고 예, 예. 운동시키고 주사 몇 번 맞고 이랬는데 예, 예. 좀 물리치료하면 조금은 좋아지는데 그 주로 이제 잘 때 예, 예. 옆으로 돌아 눕고 하고 이러면 어깨 통증이 너무 있어갖고 예, 예.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그러거든요. 예, 예. 네. 많이 아프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뭐 거의 1년 거의 다 되고 한 10개월 되고요. 아, 예. 오래 고생하시네. 네. 예. 뭐 검사를 뭐 촬영을 해보신 거는 있으신가요? 검사 어깨를 한 촬영이라든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밀 검사는 안 받았고 아, 예, 예. 동네 그냥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니까 괜찮으니까. 예. 네. 좋아지긴 이제 한데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이 스트레칭하고 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주사치료도 받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은 맞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뭐 두세 달 동안 치료를 해봤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어깨 힘줄 파열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를 잘못 오십견이라고 단순하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 더 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이게 치료를 하는 와중이신데도 좋아지시는 게 없으면 더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 병원에 여보세요? 예, 네. 그러면 전문 병원에 가서 뭐 정밀 검사 MRI 같은 거 찍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 예.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이 어깨 힘줄 파열의 가능성도 증상은 오십견이랑 많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네.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구분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열심히 하셔도 좋아지시는 게 없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한번 알겠습니다.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어깨 질환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들리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이시네요. 네, 네, 선생님이랑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제가 그 어깨가 한 1, 2년 전부터 아팠어요. 예. 그래서 그 동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서 예. 그 석회가 껴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랑 그다음에 초음파 충격해서 이렇게 받는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예, 예. 그 받으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좀 통증이 상당히 그래도 좀 남아있고, 예. 그다음에 사진사이에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 계속 예. 이렇게 치료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될지, 아,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 진단을 일단 받으셨군요. 뭐 석회건염이라고. 네네. 야, 예. 그 석회건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석회가 대부분은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서요. 아, 특별히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해서 아프다거나 도로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석회건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2-6676-0114, 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전화 상담을 해보니까요. 그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자,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질환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이 실제로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보면 거의 10 중에 7, 8, 한 7, 80%까지도 회전근개에 관련된 질환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단순히 50견은 이제는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어. 어깨가 아픈 분들 중에 열에 하나 꼴도 안 돼,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그렇군요. 있고요. 그동안 진단이 너무 남용돼 왔습니다. 근데 회전근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요. 예, 쉽게 말하면 어깨 힘줄입니다. 어깨를 돌리는 힘줄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예, 있네요. 그림을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어깨를 싸고 있는 그냥 관절 주머니가 아니고 이 어깨를 돌려주는 힘줄에 이 퇴행성이나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외상 등으로 인해서 힘줄이 하나 이상 끊어지게 되는 경우를 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도 이런 질환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운동선수들도 많고요. 예.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어깨 무리가 가는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아. 골프, 배드민턴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50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절낭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오므라드는 병이고요. 아. 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을 적절하게만 해주면 결국은 회복이 자연히 되는 병입니다. 스트레칭으로 가능한 질환이 예. 50견이고요. 하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 잘못된 뼈의 모양이나 아니면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어깨 힘줄 자체에 파열이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열이 일어났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건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50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칭이 중요한 운동이 되겠죠. 네. 근데 50견일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회전근개 파열일 경우에는 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 계속 악화가 됩니다. 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50견일 때 가끔 이걸 운동을 해서 나아야지 이러고 오히려 헬스장에 가신다든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서 나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50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굳은 걸 먼저 풀어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음.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힘줄이 끊어져 있는데 운동을 해버리면 더 파열이 일어나겠죠.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두 질환의 차이점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네. 예, 표로 말씀드리면 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이 의사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같이 겹쳐져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좀 구분을 해볼 때 50견은 외상 없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좀 심하게 오고요. 팔을 혼자서도 못 올리지만 남들이 들어줘서 아픈 걸 꾹 참고 올리려고 해도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운동 후에 무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 이럴 때 많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팔을 올릴 때는 통증이 심하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적질 때 아플 수가 있지만 한 바퀴 돌리거나 완전히 들고 나서는 통증이 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이 끊어져 있더라도 이 다른 또 여러 힘줄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팔을 완전히 올리실 수가 있고요.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줘서 올리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 면에서 조금 반대적인 차이점이 보입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엔 이걸 봉합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옷에 비유를 해서 스웨터 같은 거를 오래 몇 회를 입었다. 그럼 이 실이 올이 풀리고 이렇게 해질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직은 완전히 파열이 일어나지 않고 힘줄이 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분 파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부분 파열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수술을 피해갈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롤로 세라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인대 증식 치료라고도 하고요. 인대 강화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여러 프로세라피라는 게 많이 통증이 주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사를 맞았더니 2, 3일 더 아프다. 이렇게 좀 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PDRN이라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다른 말로 해서 DNA 주사나 플라센텍스 주사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최근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아주 유효성이 있고 안정한 주사제가 있어서 이것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맞으면 바로 낫나요? 보통은 3회에서 5회 이상 한 아.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주사를 놔주게 되고요. 효과를 나오는데 몇 주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하시다 보면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주사요법을 시행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50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스트레칭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병을 만약에 키워서 완전히 파열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시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는 수술도 있었지만 최근엔 대부분이 절개를 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써서 봉합을 하는데요. 이 정형외과 영역에서 관절 내시경이라는 게 무릎 관절, 어깨 관절, 발목, 손목 모든 관절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깨에도 이 끊어진 힘줄을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은 어깨에 볼펜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한 1cm, 직경 1cm 정도의 작은 구멍 서너 개를 통해서 네. 이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아, 실제로 모니터로 그 관절 속을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사진요. 예, 이 실제로 이제 그 회전근 어깨힘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내시경을 통해 받는 사진인데요. 이 좌측 상단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될 힘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찢어져서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위에 이제 실이 달려 있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이 봉합 수술을 내시경 쪽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 봉합 수술 자체도 내시경 봉합 수술 자체도 현재 의술이 많이 계속 발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단순히 봉합을 하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이 다리를 건설하듯이 교량형 봉합술식이라고 더 튼튼하게 내시경으로도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재파열되는 부분도 굉장히 합병증이 낮아지고 수술 결과가 점점 만족스러워지고 있는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예. 저 봉합 수술, 봉합 방법이 좀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사못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제거할 필요는 없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수술 과정을 좀 준비를 해오셨죠? 예, 예, 함께 수술 보면서 장면을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를 전신 마취하에서 아픈 어깨 쪽을 위로 올려서 소독을 하고요. 저렇게 네.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MRI 같은 걸로도 혹시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질환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봉합을 한다든지 염증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뼈가 자라나 있는 것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모두 가능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예. 대략 짧게는 30분, 좀 긴 경우는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되죠? 파열된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수술 후에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보고 이제 환자분에게 어느 정도 봉합을 했으니까 한 3주 정도 쉬자든지 한 달 이상 쉬자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관절 내시경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것보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많이 무서워하시고 겁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술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흉터가 일단 적고요. 회복 기간도 짧고 이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관절 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아주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매거진 2부.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저, 불편하신가요? 네,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50견도 지났습니다. 예. 지났고 이제 그 설명드리니까 회전근개 팔도 아니고 예. 제가 모 병원에 가니까 이제 그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어깨가 오른쪽 어깨인데 약간 붓고 물이 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고 한 달간 지났다 다시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혀 차도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진료를 하다 보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 병원을 몇 군데를 계속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물론 정확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 염증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이 회전근이 지금 말씀드린 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 회전근이 부분적으로 지금 파열이 되려고 하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차 있다는 건 뭐죠? 이 염증이 생기면 관절에는 이제 물이 차게 되고요. 아, 그것을 이제 염증 주사로 보통 치료를 하고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롤로 세라피도 받으시고 그래서 스트레칭 주사 치료를 운동도 하고 받으셨군요. 예, 예. 하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꼭 다치고 무리를 해야지만 점차 끊어져 버리는 병이 아니고 아, 이 퇴행성으로 아무런 외상 없이도 결국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다행히 증상이 호전이 되면 다행이시지만 네. 촬영을 했을 때는 아직 파열이라고는 안 했고 근데 몇 개월간 치료를 해도 좋지가 않다면 이게 점차 파열이 진행되는 가능성도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예, 저는요 이제 모 병원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병원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도 판정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더 전문 병원을 가니까는 네네. 회전근개 파열은 전혀 아니고 네네. 염증이 생겼고 물이 좀 약간 차였다 해가지고 음. 그 통상 말하는 뼈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네. 맞고 나서 약간 차도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는데 네네. 스트레칭하고 조금 좋아지다가 또 더 다시 나빠지는 아프시고. 경우가 있게 지금 돼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힘을 쓰는 운동은 혹시를 모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화 우리 주신 분께서. 그리고 스트레칭은 하면서 어느 정도 아주 응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질환들이 좀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하지 않고 예. 그 좀 기분 나쁘게 약간 통증이 있어요. 뒤를 제칠 때만. 예, 그게 만약에 그래도 계속 좋아지지가 않으면 어느 정도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 질환이 진단이 이 정확하게 내리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네. 다시 한번 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가 봐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한 게 참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아, 불편하세요? 어깨가 네.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잠을 못 자갖고 병원을 아이고. 갔는데 예. 이게 염증이 생겼대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네. 그래서 여기 약을 타다 먹다가 그도 아파서 또 다시 병원을 갔는데 네. 쌍병원을 갔는데 거기도 염증은 염증인데 네. 근육 주사를 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맞고 한 3개월 정도 괜찮았는데 또 그게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놔뒀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머니 되나. 얼마나 되셨어요? 아프신지? 예. 아픈 지 한 1년 넘었거든요. 아. 근데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쓰지를 말라 하더라고, 팔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예, 어깨가 아프실 때 일단은 쓰지를 않는 거는 무리하지 말란 얘기인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 가볍게는 해주셔야 되고요. 굳으면 안 되니까. 지금 실례지만 이 팔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아니요, 안 올라가요. 아파서 못 올라가요. 다른 뭐 아드님, 따님이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올리질 못하시겠죠. 아픈 걸 참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뭐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예. 약을 먹으니까 낫긴 낫는데 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를 잡으면 ting 이렇게 팔이 내려가요. 예. 그건 왜 그러는 건지 좀 알고. 이게 아프신 지가 1년이 됐다 그러면 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50견이어서 결국은 나중에 나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게 엑스레이로는 회전근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깨 힘줄 파열은 진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회전근 파열이 있다가 이게 2차적으로 결국은 50견이 또 같이 온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확실히 진단을 하셔야 돼서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깨 아픈 병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도 많은 게 이 회전근개 질환이고요. 병원에서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를 해보셔서 네. 일단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는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다른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하시는 게 더 회복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네. 약을 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예. 약을 먹으면 안 아프거든요. 아, 네. 예, 이제 보통은 소염 진통제를 씁니다. 아프다는 거는 결국은 어깨에 염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데 네. 이 당연히 근본적으로 그 약을 며칠 먹는다고 감기처럼 낫지는 좀 않겠죠.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약도 좀 꾸준히 드시면 도움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초음파 치료라든지 보다 정밀 검사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깨 질환으로 마지막으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뭘까요? 예, 석회건염도 이제 흔하지 않게 접하는데요. 아까 이 전화 주신 분도 한 분 계셨고요. 네네. 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힘줄에 이 석회가 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 어깨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 되겠습니다. 석회가 왜 들어오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무리하시거나 어.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이 40, 50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0견으로 또 착각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석회가 생겼을 때는 다른 비유를 하자면 요로결석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더니 뭐 작은 돌이 있더라 이렇게 네. 말씀 듣듯이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아픈 건 아니어서요. 모르시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증을 아주 심하게 일으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50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파열보다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이게 너무 아파서 팔을 꿈쩍도 할 수가 없고 응급실을 내원했었다. 밤에 응급실까지 갔었다. 너무 아파서 이런 경우에 석회성 건염이 많습니다. 통증의 강도가 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예. 치료를 서둘러야겠네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석회성 건염 때도 이 약물 치료, 소염 진통제와 이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이 최근에 이 석회를 아까 요로결석을 비뇨기과에서 치료하는 게 체위 충격파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정형외과에서도 이 응용을 해서 최근에 정형외과에서 어깨 이 석회성 건염, 그 외에도 족저근막염이라든지 테니스 엘보라든지 이럴 때도 이 체위 충격파라는 게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어서요. 네. 이 어깨 석회 건염에는 일반적으로는 체위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체위 충격파라는 거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전처치, 뭐 금식이라든지 이런 전처치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어느 정도 충격파가 나오기 때문에 네. 받는 시술 자체 때는 좀 통증은 옵니다. 근데 이 한 5분, 10분 정도 충분히 참으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 석회를 부수어서
빨리 흡수되고 녹아 없어지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 예, 통증 완화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정형외과 질환 여러 군데에도 쓰이고 있는 좋은 우수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시술로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한 얼마나 시술을 번으로는 안 받아야 하고 되나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요. 네. 한 5회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관절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석회건염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이 여러 다양한 방면에 쓰이고 있습니다. 석회건염이라는 것도 이 충격파로 없어지고 낫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 완전히 100% 없어지지는 않고 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아팠다 안 아팠다 또 몇 개월 괜찮은데 도로 몇 달 아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심한 참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수술 장면을 직접 보시죠. 네. 이 관절 내시경으로 어깨 힘줄을 살펴본 사진이 되겠는데요. 저렇게 마치 이제 치약 성분 같은 하얀 석회가 힘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저 석회 성분을 제거를 해줘도 아주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엑스레이를 실제로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봤을 때 이 왼쪽 사진에서는 어깨 위 이 힘줄 위치에 지금 저렇게 하얗게 석회 덩어리가 손가락 마디만하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방금 내시경으로 수술을 제거를 해주는 이후에는 저렇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도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수술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없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을 좀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1년 넘겠어. 한 1년 좀 더 넘었는데요. 네, 네. 병원에 가서 전문병원까지 이러고 뭐 병원에 가서 예, 예. 검사를 하니까요. 초음파? 네, 초음파 네. 검사를 하니까 염증이 예. 있다 그래요. 염증이 예. 있다 그래서 한 2달간을 갖다 주사를 맞고 어쩌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막 통 진짜 있죠. 통 진짜 있는 데가 훅신 막 네, 열이 막 네. 나면서 막 옥신거리면서 계속 통증이 있으시네요. 네, 계속 통증 있고요. 예, 예. 저 어깨 쪽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한 7일 동안 갖다 계속 치압을 받았어요. 치압 받고도 소용이 없고 예, 또 가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또 딴 병원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아프다니까 네. 그것이 염증이 있다니까 내 피를 알겠습니다. 피를 빼가지고 어찌 이러고 돌려가지고 뭐 그 유전장 뭐서 빼가지고 저 어깨에다 지금 넣은 지가 한 3일 지나도 이렇게 아무 문제 여러 가지 없어요. 방법을 활용해 보셨는데도 효과가 없으세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없어요. 방금 뭐 피를 뽑아서 돌려서 넣었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예, 어깨에다가 PRP 주사라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네. 이 주사가 좀 며칠 동안 아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주사가 있겠지만 이런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낫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낫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네. 그것을 초음파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초음파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정밀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초음파로도 나타나지가 않는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파열도 어느 정도 파열이 돼 있나 정확하게 보려면 MRI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낫지가 아니, 않는 한 가지 경우에는 MRI 물어보는- 검사를 일단 받아보시고요. 네. 뭐 어떤 질병이더라도 이렇게 MRI 검사까지 하고 네. 다른 치료라든지 결국 마지막엔 수술적 치료라도 하시면 네. 결국은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치료하시기 여보세요. 바랍니다. 그럼 예, MRI 어머님 검사를-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네, 이상 상담이 알았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네, 저희가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남 베드로병원의 송준엽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의 원인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